자, 바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옷이 블랙블랙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게요. 아닙니다. 그냥 요거를 위해서 제가 아, 좀 잘 입고 와봤죠. 아, 지금 알겠어요. 보니까 우리 셋이 음. 다 똑같은 스타일이야. 아, 그러네요. 뭐 남자가 다 똑같지.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없어. 뭐, 네. 어, 뭐 양말 바꿔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오늘 일정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 수출입 물가지수와 20년물 채권 입찰, 그리고 연준 윌리엄스의 연설, 그리고 베이지부까지 조금 잔잔하지만 여러모로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볼만한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좀 중요했던 건 어제자에 나왔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중국 관련된 지수들을 좀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사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몇 번 언급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 너무 안 나왔습니다. 원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필라델피아나 다른 제조업 지수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평을 듣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43.7이 나오게 됐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수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면이 특히 뉴욕 쪽에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면이 여러모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분은요, 좀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산업 생산 지표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지표는 올랐지만, GDP와 실직률, 훨씬 더 중요한 지표들이 사실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중국 트러블이라고 말하고 싶은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다보스 포럼에서 리창 총리가 나와서 깜짝스럽게 이렇게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GDP 목표치 5%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2%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예상치였던 5.3%를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자체도 5.1%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주택 가격이 그리고 여러모로 급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판매가 많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고정자산 투자나 물론 산업생산 지표가 늘었다는 건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기는 한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택 가격의 하락이나 기업들의 파산들을 막지는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니븐한 다 같이 회복하는 게 아닌 몇몇 섹터에서만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은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조금 재미나게 혹은 유의 깊게 봤던 거는 역시 청년 실업률이죠. 이 청년 실업률이 사실 이번에 다시 또 새롭게 부활을 했는데요. 저번에 6월까지만 청년 실업률을 보고를 하다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드디어 다시 또 복구를 시켰는데 분명 저번에 6월까지만 하더라도 21%를 넘는 수치가 갑작스럽게 15%까지 이제 많이 내려오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는 중국 쪽에서 손봤던 이제 이 청년 실업률을 손본 느낌이 가장 큽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제는 학생들에 관련된 수치들을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학생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가 조금 더 명확한 실업률 데이터, 정확한 실업률 데이터를 언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살부터 24살 청년들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장밋빛처럼 펼쳐진 넘버기는 하지만 사실 예전과 비슷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제 학생이 60%래요. 어디가? 그러니까 16세부터 24세까지의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재학생을 아예 통계에서 뺐다 그랬잖아요. 재학생이 60%래요. 아. 통계 모집단의 60%를 없앴대요. 오. 아니 근데 청년 실업률에서 청년이 24살까지예요? 아니요. 25살부터 29살까지 있고, 네. 근데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16세부터 24세까지로 치죠. 네. 아, 청년 실업률을. 네, 중국에서. 네. 아. 그 29살까지는 그럼 뭐예요, 걔네들은? 그 나이대도 있고 29부터 35까지도 있고 그럼 그렇게. 걔네는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 실업률은 근데 16세부터 24세로 부르긴 합니다. 교회 가면은 청년부가 네. 결혼 안 한 친구들 청년부 다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아, 그럼 신혼은 몇 년까지입니까?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근데 저는 뭐 이 청년 실업률 나왔지만 네.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요. 네. 이거 맞아요.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젯블루의 스피릿이죠.
이 항공사를 인수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원래 두 저가 항공의 합병이 혹은 젯블루의 스피릿 인수가 사실 전체적으로 빅딜이 될 거다, 블록버스터 딜이 될 거라는 언급이 많았는데, 연방 정부에서 현재 이런 딜들을 막게 되면서 현재 스피릿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물론 반대로 젯블루 같은 경우는 이런 인수를 중지함에 따라서 주가가 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양쪽에 약간 저가 항공의 양대 산맥이라는 부분의 두 항공사가 갑작스럽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아무래도 독점 관련된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 인수는 우리가 중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스피릿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바이어, 이제 또 다른 피인수를 해줄 다시 인수를 해줄 기업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젯블루든 스피릿이든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 47% 빠졌네. 야, 진짜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항공사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다음은 음. 오늘 뭐 저도 오늘 테슬라 뭐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테슬라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사실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뉴스가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예, 테슬라 모델 Y가 또 추가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오늘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에서 모델 Y 롱레인지와 모델 Y 퍼포먼스 가격을 약 5,000유로씩 인하해서 49,960유로 그리고 55,990유로로 이전 가격 대비 9%와 8.1% 할인된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마진율이 하락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이제 테슬라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된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언급드리진 못했지만 중국에서의 트러블 문제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아무래도 테슬라의 판매 비중 중 거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국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두 부분들이 아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장전부터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소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야, 아까 5,000유로면 5,000유로. 700만 원 정도 되나요? 7, 800 정도 되겠죠. 아, 7, 800만 원 정도 되는군요. 예. 와, 미국의 9%가 빠졌어요. 9%를 하락한다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가격이 9%. 네, 가격. 아. 예. 자, 유산호님, 그 혹시 미국 뉴스에서 오늘 뭐 일리노이주에서는 막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들이 극한의 추위 때문에 많이 뭐 멈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뉴욕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뉴욕 쪽도 어마어마한 추위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영하 10도 원저리에서 지금 오랜만에 이제 눈을 치워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따뜻해진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좀 일어나는 게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천연가스 생산이나 공장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산량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아마 그렇게까지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다음 뉴스가 저는 이게 무슨 소식인지 모르겠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필름이 TV 제작이 32%나 급락했다. 이게 무슨 소식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이제 LA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이나 TV 제작이 작년 한 해 동안 32%가량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영향은 당연히 배우들과 작가들의 파업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당장 해결이 되긴 했지만 아마 다시 또 복구하는 데는 커다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영화계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가운데 안에서 물론 바벤하이머 효과가 굉장히 크긴 했지만 여전히 TV 제작이나 영화 제작이나 늦어지고 있는 점들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월트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 혹은 필름 LA 등등 영화 촬영사나 영화 배급사들에게 커다란 악재로 아직까지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조금 평을 좀 곁들이면은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영화 제작이 40%나 적었는데 40% 가까이나 적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번에는 올라온다는 소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악재를 점검하고 이제는 다시 또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 개봉할 영화가 있어야 개봉을 하지 극장이 먹고 살지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뭐 OTT에서도 새롭게 이제 OTT에 업로드할 만한 그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제작 자체가 안 됐었는데 예. 작년은 그랬고 음. 이제 올해는 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그 영화 산업에 있어서 투자를 하기 힘들잖아요. 네. 투자자도 많이 없고 네. 뭐 극장가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들이 네. 저는 멜로 영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제작비가 많이 안 들죠. 둘이서 남자 여자 하면서 나와서 뭐 어떻게 데이트하고 뭐 네, 카페 네. 가서 뭐 먹다가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런 영화들 네, 네. 그런 류의 영화가 드라마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아. 어디 막 부시고 깨고 막 투자 비용이 CG 넣고 많이 안 이런 거 없이. 되었으니까. 네. 이야. 어때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오늘 한 2건 하셨는데요? 야.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영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 잠깐 들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 참, 정말 생각의 폭이 넓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미중 외교전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총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리창 총리가 장관을 10명 가까이 끌고 오면서 미국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방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기도 한데요. 자, 일단 미중 외교 대리전된 다보스 포럼이라고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드리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인사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한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요곳에서 리창 총리가 사실 EU에게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EU로부터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EU가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제한을 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아마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의 ASM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반격이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현재 미국 국무장관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데요. 참석 중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대만에 대한 경제 군사 외교적 압박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약간 전체적으로 완화해달라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비어스 드비어스. 다이아 가격이나 이거 예, 드비어스 다이어 가격 이게 이제 인공 다이어죠. 드비어스가 천연 다이아 아닙니까? 1,000원이에요? 드비어스가 천연이고 그래요? 그 혹시 드비어스가 인공 다이아입니까? 유사님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저희가 하지 말고요. 잠시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쵸. 그쵸. 드비어스가요, 원래는 천연 다이아들을 그쵸. 만드는 기업이긴 한데, 인조 쪽도 다시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긴 했네요. 일단, 랩 다이아몬드 쪽으로 요즘에 많이 영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드비어스는 사실 천연 다이아네요. 천연 다이아. 그러니까 이게 드비어스가 원래 천연 다이아를 계속 고수하다가 랩 다이아가 나왔어요. 랩 다이아가 너무 싼데 드비어스에서 계속 이거 우리 건 천연이고 이거는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잖아.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고수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랩 다이아로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잖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드비어스도 랩 다이아, 그러니까 라인을 2개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랩 다이아, 드비어스의 랩 다이아, 드비어스의 원래 천연 다이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가격을 인하했다. 네. 그 드비어스에서 네. 천연하고 랩을 만들었는데 네. 누가 잠깐 밥 먹고 오면 네. 그 직원도 모를 것 같아. 잠깐만 뭐가 천연이었지? 뭐가 천연이었지? 이걸 모를 것 같아. 설마 그 정도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드비어스 다이아 가격이나 혹시 좀 추가로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관련해서?
네, 정확히 말하면 블룸버그 쪽에서 요거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기사를 내놨는데요. 올해 다이아몬드 원석 판매 가격을 사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종류별로 평균 10%를 낮췄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결혼 반지에 주로 쓰이는 24캐럿 원석의 셀렉트 메이크업을 가격은 25%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2019년 말 코로나 때 이후로 최대폭의 가격 인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이아몬드 관련해서는요. 수요 부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이아몬드 가격 지수는 사실 2022년 3월 최고치인 158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6일, 오늘 기준 16일 기준으로 110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다가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60%, 85%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드비어스의 가격 인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플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IPO 검토를 좀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해외 IPO를 모색했으나 지금은 계획이 보류 중인 것으로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현재 다보스 포럼에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그중 한 인사가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다시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CNBC 인터뷰에서 적대적인 규제 당국 SEC를 비판하면서 미국 외 시장에서 IPO를 모색을 하거나 혹은 새 SEC 위원장이 취임하면은 미국 상장을 검토할 테지만 IPO는 지금 당장은 검토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죠.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아이오와 경선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더니 그래서 그런 겁니까? 트럼프 밈 주식이 폭등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오와 경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사실 어제 언급드리게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식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 조금 무서운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조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많이 역시 폭등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아이오와 경선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PHUN이라고 불리는 폰웨어가 사실 갑작스럽게 5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PHUN이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아주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저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식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튼 PHU뿐만이 아니라 드왁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소셜이라고 하죠. 이제 트럼프 소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드왁 같은 경우도 주가가 30%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오와 경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맞기는 합니다만 아이오와에서 있었던 경선 방식은 코커스라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거는 각 당에 등록된 당원만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 투표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프라이머리 방식, 앞으로 당원뿐만이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고 비밀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하에 안에서 사실 어떻게 투표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런 민주식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마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5배면은 400 보니까 450, 한 460%가 올랐네요. 야,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하지?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별 뉴스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죠? 네, 현재 회사별 소식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투와 마라 사이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마라 같은 경우 최근 비트코인 ETF 관련된 여러 이제 인플로우가 좀 있었다 보니까 BTIG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고요. 후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에서 이제 후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앱인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와 피스커 자동차 섹터는 UBS와 TD코인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면서 특히 피스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1달러에서 1달러로 굉장히 커다랗게 하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몇 기업들의 어닝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은행들이 사실 섹터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어저께 언급드리긴 했지만 대형 은행들의
어닝들이 전체적으로 좀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온다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또한 찰스 슈왑뿐만이 아니라 US 뱅콕 같은 경우도요. 분명히 어닝이 매출과 EPS는 비트를 했지만 다만 net interest라고 불리는 이자 수익은 좀 줄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장전 움직임은 커다랗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즌은행 같은 경우는요.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미스를 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요소는 FDIC 보험기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비치해야 됐다라는 점이 가장 커다란 타격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티즌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장전부터 1.45%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우리가 보통 금융주들의 실적을 보고는 경기의 펀더멘털을 좀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번 뭐 이게 주가로는 뭐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지만 경기 펀더멘털이 나쁘다는 신호를 금융주의 실적에서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일단은 금융 펀더멘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도 예상치와 비슷한 정도로는 조금 나와줬거든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좀 매출 미스나 EPS 부진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지만 일단은 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금융권이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신용 연체율이 좀 높아진 부분, 10년 내 최대치인 부분, 아니면 신용 사용량이 이미 뭐 $1 트릴리언을 넘어섰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터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뇌관이 터졌을 때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아마 얘네들 자체가 지금 어디서 터져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마 조금은 지켜볼 만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 보험사들이 홍해 위기에서 그 홍해 위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배들을 보험 안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어저께 이제 준비를 하다가 말았던 소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런가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요. 어저께 조금 언급을 해드린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보험사들이 미국과 영국이 사실 후티방공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아주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이게 올린 수준이 10배 가까이 올렸거든요. 원래 배 가격의 0.1%를 보험료로 책정을 하다가 이걸 1%까지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1,000억 원대의 배라면은 보험료만으로 10억 가까이 내야 되는 사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험 커버리지를 아예 제공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쉽게 해결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사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고 운임비가 오르는 부분들은 어저께 같이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해상 운임 관련해서는 아마 호재로 볼 수 있는 소식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운임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마진율이 똑같더라도 벌어들이는 돈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각자 섹터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지만 해운 운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면 그냥 홍해를 피해서 배들이 아마 운임을 바꿔서 운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나 뭐 우려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중요한 기업들의 어닝들, 한마디로 금융주들의 어닝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이후에도 디스커버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카드 기업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빼고는 이번 다음 주 아니죠. 내일의 중요 어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내일은 TSMC의 어닝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야.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일 허리띠를 좀 졸라 매시고 TSMC 어닝들 장 전부터 아마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내일 정말 중요하네요. 긴장됩니다. 긴장이 되는 네, 실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선남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기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옷도 깔끔하게 맨인 꼬르댕 블랙. 고르댕으로 참 따뜻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자, 유선남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